여러분, 그 부자가 되고자 하면 약간 남들과 다른 길로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22채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 22채 보유자가 말하는, 솔직히 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갭 투자의 한계점, 그러니까 갭 투자가 장점, 그 다음 갭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예전부터 말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파트 22채만큼 했었던 제가 느꼈던 점들, 그러니까 갭 투자의 한계점, 그런 단점이랄까, 약간 어떤 공허함 같은 기분을 좀 느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은 없었고, 처음에 투자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는 되고 싶었고, 솔직히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가진 게 워낙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냥 생각만 했던 게 결국 이뤄진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갭 투자한 것으로 행동을 했고, 그 갭 투자라는 그 행동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났어요. 돈은 많이 벌었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늘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늘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고, 저는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야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제 생각이 염세적이고 세속적일 수 있지만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 제 본능이고, 지금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일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돈이 있어야만 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어쨌든 저의 그런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저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힘든 일보다 쉬운 일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노동보다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그런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보상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죠. 보상이 따라야만 반드시 투자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에 고민을 합니다. 자, 똘똘한 한 채 많이 들어보셨죠?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원했던 지역보다 상급지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상급지로 계속 올라가는 똘똘한 채가 있고, 똑똑한 다주택자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선택했는데 저의 선택은 어쨌든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똑똑한 다주택자가 되자. 똑똑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다주택자, 일단은 많이 있어야 이 상승기가 됐을 때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거고, 이 한 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고, 그 당시 제 생각은 무조건 집은 많이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어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보통 이제 갈아타기 많이 하죠. 갈아타기를 하고, 갈아타기 하면서 이제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세금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양도할 때 세금 안 내는 조건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상급지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계단 타고 더 좋은, 더 상급지, 그러니까 뭐 강남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계속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런 플랜을 갖고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상급지로 가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현재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집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말고 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반드시 이제 투자하고 실거주도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왜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쪽인데 투자하는 지역은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르겠지만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도 심지어 월세를 살아요. 월세를 살고, 그분 같은 경우도 건물도 있고 뭐 아파트 있을 만큼 다 있으시는 양반인데 심지어 월세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투자 실거주를 분리해서 가치와 효율 위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평가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있으면 어쨌든 이익 중심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커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거주 면에서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굳이 내가 매매로 살 필요는 없다. 왜? 어차피 내가 사는 실제 여기서 살 거면 굳이 월세나 전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내가 오히려 세를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여기가 실제 거주한 걸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저평가돼 있거나 오르거나 아니면 가치가 뭐 그렇게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돈을 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에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솔직히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이런 행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장점을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약간 그런 한계, 어떤 게 마음이 공허한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 갭 투자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점점 내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샀던 거는 1주택자는 이게 봐봐요. 1에서 3%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점점 채수를 늘어갈수록 세금은 점점 올라가요. 보이시죠? 이게 조정지역의 한 채를 사고,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무주택자 기준에서 조정지역에서 한 채를 사고, 그 다음 비조정지역에 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거의 8%, 12% 무조건 3주택 이상 되고 이렇게 4주택 이상 되면 무조건 12%에 해당되는 구간이 옵니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12%, 이 12%의 구간에 반드시 도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뭐 공시지가 1억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채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법인은 뭐 12% 막혔으니까 방법 자체가 그런 것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전체적인 파이가 이 정도 파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조정지역이나 이런 집들은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2%를 뚫어야 되는데 12%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살만한 그런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왜? 내가 5억짜리, 말 그대로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취득세만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 사람 연봉이 나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채수를 늘리긴 늘릴 건데 이 조정지역 혹은 12%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다.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살 수 있는 게 점점 폭이 줄어들고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요게 채수를 늘리기에 좀 불합리한 좀 부분이 있어요. 취득세가 워낙 중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년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제가 22채라고 했잖아요. 집을 1년에 매도할 수 있는 게 명의당 거의 한 채 아니면 두 채밖에 못 팔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가표가 있는데, 가세 표준이 있는데 이 구간이 내가 집을 한 채 팔아가지고 한 5천만 원 벌었어. 근데 집을 한 채 또 팔았어. 그럼 1억이 되잖아요. 그럼 가표 구간에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만 세금 내도 될 거를 35% 세금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24%가 35%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집을 한 채만 팔았으면 24% 세금만 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집을 두 채를 팔아가지고 1억이 되는 순간 가세 표준이 양도소득세율의 구간에 의해서 35% 무려 11%를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내가 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급한 거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명의당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매물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당 거의 팔 수 있는 게 한 개, 두 개 정도. 보통 세 개 이상은 거의 안 팔죠. 정말로 뭐 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22채의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요만큼이겠죠. 가치는 요만큼인데 이거를 내가 1년 안에 다 정리할 수가 없다. 왜? 아무리 명의를 내가 분산을 시켜놔도 명의는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쪼개놨겠죠. 제 나름대로 쪼개놨어도 이거를 다 팔려고 해도 시간이 몇 년은 걸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팔더라도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머리를 써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팔고 내가 가진 걸 다 팔고 정말로 최상위에 있는 그런 집을 어떻게 보면 살 수 있겠다 하는데 그거는 또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단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게 실제 거주하고 투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는 이거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린 그런 상급지로 이동하는 그 비과세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공감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의외의 이유는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로움. 아니 부자 되는데 외로움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부자가 되려면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뭐 여자를 못 만나서 뭐 그런 외로움이 그런 여자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외로움, 투자에 대한 갈증, 그런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달려갔는데 왜 남들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혼자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일반 사람들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는 정말로 많은데 막상 만나서 내가 투자에 대해서 속 깊은 이야기라든지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진짜로 투자 얘기할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그럴 때 혹시나 위기라든지 내가 말 못할 사연,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 왜냐면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내가 뭐 5천만 원짜리 갭을 있었는데 말이 5천이지 5천만 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모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절약을 해야겠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절약하느라고 제대로 된 뭐 티셔츠 한 조각이 뭐 밥이라든지 그런 거 좀 못 먹을 수도 있겠죠. 모으느라고 그런 거 옷 한 번 없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주변에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인스타 뭐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뭐 호캉스 다니는 친구들 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에 수시로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다 잡아낸다는 건 마음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외로움과 인내의 시간들과 그래 솔직히 혹독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나에게 다 같이 그렇게 그걸 겪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외로움을 겪는 자체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솔직히 소수. 말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제 말에 공감을 크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로움을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아직까지도 힘든 부분이 이 외로운 부분이에요. 물론 취등록세도 12% 내는 것도 맞겠고 내가 한 번에 다 못 팔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다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돈을 끝까지 벌었어도 계속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 외로움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로 투자의 부분에서, 왜냐면 남들과 가지 않는 그 소수만의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공유할 수 없는, 누구 하나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그래서 보통 이제 돈에 관련돼서 뭐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돈에 관련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아는 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면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는 건 정말로 축복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다 팔고 실거주 상급지 이동 불가합니다. 왜? 이 가세표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팔면 병신이죠. 그냥 안 팔고 하나하나 1년에 명의당 1개, 2개씩 해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뭐 공실로 잘 파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자하고 실거주를 분리하면 굉장히 부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솔직히 뭐 매매로 살 필요가 없어요. 12% 되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월세나 전세로 살아서 가장 뭐 신축 아파트 좋은 뭐 전원주택이나 좋은 데 사시면 돼요. 월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월 현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지그재그 쳐서 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투자로서 수익 내고 월 현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찐 부자거든요. 실제 거주한 거는 법인을 했으면 법인으로 비용 처리 하셔도 되는 거고, 월세를 정말로 굳이 생각보다 부자들이 월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여러 개 되시는데 일부러 뭐 비용 처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각 투자 방법이 있어요. 투자 방법에 맞는 그런 전략과 대응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이게 각자 올바르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게 전략과 대응을 내가 그러니까 A란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오해해가지고 B라고 갔어. 이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실 잘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답은 이건데 B로 가게 되면 오히려 따라진 거 못한 것 마냥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도 제가 외로움과 그 다음에 뭐 잘 못 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혹시 어쨌든 돈은 벌었으니까 그런 장점이 또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그 단점,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런 공허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다 못 팔아가지고 현금화 할 수 없는 그런 단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좀 좋은 집을 살려고 해도 12%에 묶인다는 그런 가장 큰 문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솔직히 말해서 모든 완벽한 투자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투자 방법을 22세 동안 이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해왔고 느꼈던 부분을 진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제가 이런 투자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있고 또 영상 있는, 또 보람되는 영상 찍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